안녕하십니까. 역겜TV입니다. 오랜만이시죠. 더운데 잘들 지내시고 있었는지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주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말이죠, 여러분 나당 전쟁이라고 아시죠? 이 나당 전쟁의 그 이면에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김춘추한테 이제 맏아들이 이제 문무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김윤문인데, 이들 간에 모종의 그 투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셨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제 먼저 이 김춘추가 언제 죽었냐? 서기 661년 6월에요. 이때 의문의 죽음을 당하잖아요. 아니, 통일도 못 해보고. 그러니까 김춘추가 죽었으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첫째 아들이 당연히 되겠죠.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범민. 그러니까 김범민이가 이제 첫째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삼국유서에 따르면 이제 나머지 아들들이 이제 7명 있었다는 거죠. 첫째가 이제 김범민이고 문무왕, 둘째가 이제 김인문, 셋째가 이제 문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셋째 문왕은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이제 오늘의 그 주제인 첫째 아들인 김범민, 둘째 아들인 김인문, 이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김범민은 이제 서기 626년에 태어났고요. 둘째 아들인 김인문은 이제 2년 후에 서기 628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김춘추가 죽었을 때 다른 아들은 이제 신라에 있었는데, 이 둘째인 김인문은 신라에 없었던 겁니다. 어디가 있었냐? 당나라 황제 수기하러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6월에 서기 661년 6월에 이제 김춘추가 죽자마자 김인문이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김춘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지 여부는 자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6월에 김인문이가 당나라에서 신라로 옵니다. 당나라 황제의 교서를 갖고 온 거예요. 그 교서 내용이 뭐냐면, 황제께서 소정방을 보내가지고 이제 수군과 육군 35도의 병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의 꼬봉인 신라도 참전을 해야지. 그래서 신라 임금께서는 병사를 일으켜서 서로 응원하라고 명하였다. 당 황제가 신라 왕한테. 이때는 이제 뭐 당나라에서 김춘추가 죽었던 사실을 알고 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김춘추한테 보낸 거죠, 이 교서를. 이거를 이제 문무왕이 받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교서의 내용 말고 이 김인문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상중이지만 당나라 황제가 직접 내린 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 에? 김인문이가 김춘추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 이게 고대에서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중일 때는 전투를 벌이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관례를 깨고 상을 당했지만 지금 당나라가, 형님의 나라인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고 있으니 신라도 군대를 동원하라는 얘기야. 자, 여러분, 아무리 당나라의 꼬봉이지만 신라가 그 김인문이, 그러니까 김춘추의 아들인 김인문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례도 없던 거잖아. 상중에 전투를 벌인다.
이거로 봤을 때는 김인문이라는 사람은요, 김춘추의 아들이기 전에 당나라 황제의 개가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고구려를 당나라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너희 신라도 군대를 동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나라 황제의 그 개가 된 이 김인문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얘가 왜 당나라 황제의 개가 됐는지. 자, 삼국사의 김인문 열전에 있습니다. 김인문은 김춘추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예서를 잘 쓰고, 글도 잘 썼네. 그 다음에 활쏘기 말타기, 향악을 잘 하였는데 식견과 도량이 넓어서 당시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였다. 그러니까 문무에 통달한 사람인 거예요, 김인문은. 어찌 보면 김춘추의 첫째 아들인 문무왕보다도 더 높은 그런 식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인문은.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아버지 김춘추가 당나라에 보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기 651년입니다. 진동 여왕 때요. 파진찬 김인문을 당나라에 보내가지고 조공을 하면서 머물러 수기하게 하였다. 수기라는 게 뭐냐면 당나라 황제의 어떤 그 잡다한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왕자만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김인문이가 이제 당나라로 갑니다. 23살 때요. 한참 때잖아, 23살. 어쨌든 간에 그 뭐 김춘추의 명도 있고 해서 이제 김인문이가 당나라에 수기하러 간 겁니다. 서기 651년에. 그리고 이제 서기 656년에 김인문이가 이제 당나라에서 돌아옵니다. 아니, 수기라는 게 보통 한 2년 정도 하거든요. 교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진동 여왕이 죽고 아버지 김춘추가 이제 왕이 됐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654년에 이제 김춘추가 왕이 됐거든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이제 김인문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김인문을 김춘추가 뭘 시켰냐? 장산성을 쌓는 일을 감독하도록 했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인문이가. 그 다음에 이제 서기 659년에요. 이제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다시 똑똑한 김인문이를 다시 당나라로 보냈던 겁니다. 군대를 요청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인문이가 다시 당나라로 들어갑니다. 이때 당나라 황제가 이제 김인문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야, 백제 처음길인데 초연길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리라든지 백제를 공격하는 어떤 지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당나라 황제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야. 이거를 당나라 황제가 너무 이쁘게 본 거야. 그래서 백제 공격에요, 부대총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대총관이야. 서기 659년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서기 661년에 이제 김춘추가 죽을 때, 이제 김인문이가 이제 당나라 황제의 교서를 갖고 이제 신라로 오잖아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김인문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고구려가 예맥과 함께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큰 나라를 섬기는 예가 없어. 이 고구려가 말이야, 이 괘씸한. 그래서 내가 병사를 보내가 치려고 하니까 너 말이야, 김인문, 너 지금 당장 돌아가서 너희 나라 왕한테 군대를 출동시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황제의 그 교서를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서기 661년에. 그리고 이제 서기 666년입니다. 이제 그 고구려하고 이제 전투가 있었어요. 이제 668년에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하는데 그 2년 전에 이제 고구려를 이제 공격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그 김인문이가 엄청나게 이제 공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공로인지 아십니까? 음식 배달. 식량 배달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유신이나 같이 올라갔던 거죠. 식량 배달하러. 그 공로로 그 당시 당나라 황제가 이제 당 고종인데 이 당 고종이 이제 태산에서 항상 봉선 의식을 치릅니다. 거기에 참석을 한 겁니다. 김인문이가. 대단한 거예요. 이 봉선 의식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제 놀란 일인 거죠. 그것도 신라 왕자가. 이 봉선 의식에 참석하려면요 아무나 참석하는 거 아닙니다. 뭐 지역 왕 정도, 왕급 정도는 돼야, 그리고 나라에 엄청난 공로가 있어야 이 봉선 의식에 참석할 수 있는데 김인문이가 거기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요, 이미 이 당시, 그러니까 서기 666년 이 당시에는 김인문은요 거의 당나라 놈이 됐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백제는 이제 쳐서 멸망시켰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고구려만 멸망시키면 이제 당나라가 여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 668년에 이제 대대적으로 고구려를 공격을 하죠. 당연히 신라도 이제 참전을 해야죠. 그때 김인문이가 신라로 옵니다. 신라로 와서 신라군을 이끌고 북진한 겁니다. 뭐 병사 20만 명을 출동을 시켰다는데 이건 뭐 거짓불행이고, 아니 20만 명이 되겠냐고요. 그 당시 신라 군대가 뭐 한 10만 뭐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죠. 어쨌든 이래서 이제 그 김인문하고 이제 신라에 내노라 하는 장수들하고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리고 문무왕도 직접 평양 이남까지 갑니다. 이 중요한 이제 전투니까 문무왕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0월에 이제 고구려 보장왕을 이제 사로잡죠. 뭐 보장왕을 사로잡았는지 보장왕이 항복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때 보장왕을 이 김인문이가 보장왕을 갖다가 이적 대총관이죠. 당나라 군대의 대총관인 이적 앞에 무릎을 꿇혔다는 거야. 그리고 보장왕의 죄를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왕이 제배를 하고 이적한테 답례를 했다는 내용이야. 자,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야. 어쨌든 항복을 했던 간에 한나라의 왕이었단 말이야. 그것도 고구려의 왕을 이 김인문이가 꿇어앉혔다는 겁니다. 예? 한나라의 왕을 꿇어앉힐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상대방 왕이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인문 따위가 보장왕을 이적 앞에 꿇어앉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김인문이가 신라 왕의 행세를 한 겁니다. 문무왕이 해야 될 일을 김인문이가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 김인문은 거의 문무왕하고 동급이라고 보면 된다. 오히려 동급 이상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당나라 황제인 고종이 김인문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조화의 양장이요. 이 조화란 뜻이 뭐냐면 매우 쓸모가 있다. 이놈
김인문 이놈은 내 그 개로서 아주 충분히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김인문 열전에도 있지만 문무를 두루 갖췄다는 겁니다. 김인문이가 문무의 영재이다. 그러니까 이 김인문이는 쓸모가 많은 겁니다. 당나라 입장에서 얼마나 이뻐야 하겠냐고. 그래서 이 뒤로 김인문은 궁중에서 당 고종을 가까이 모시며 여러 해를 보냈다. 완전히 측근이 된 겁니다. 당 고종에 신라 왕자가 아니라 당나라인으로서 당 고종의 채측근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김춘추하고 당태종이 밀약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고구려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면, 그 다음에 백제를 공격하는데 당나라가 도움을 주면, 그 뒤에 당나라 태종이 어떠한 약속을 했냐면 백제 땅은 너희한테 주겠다, 신라한테. 그렇게 밀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서기 670년에 이제 이 영토 문제 때문에 이제 김흠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나라에 갑니다. 근데 당나라에서 얘들을 억류를 시킨 거야. 억류 됐다가 이제 같이 갔던 양도라는 사람은 그 감옥수에서 죽고 이 김은순이만 이제 돌아온 겁니다. 신라에. 그래서 문무왕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문무왕님, 당나라에서 말이에요, 백제의 옛 땅을 모두 백제한테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보고를 한 겁니다. 문무왕한테. 아니 이게 뭐야, 고생 해가지고 당나라를 도와줬는데 백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럼 문무왕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니들이 안 주면 내가 뺏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래도 외교적으로 풀어갔어야 되는데 문무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모르게 내 힘으로 백제를 몰아내고 자기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문무왕이. 그래서 이제 웅진도독부를 공격을 합니다. 이 소식을 당연히 당나라가 알게 되죠. 그리고 더욱더 당나라가 이제 광분하게 된 이유가 있었던 게 서기 671년이에요. 6월에 이제 그 백제의 그 가림성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가림성을 공격하다가 이제 뺏지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림성 앞에 있는 그 벼농사를 짓잖아. 그걸 다 그냥 없애버린 거야. 너무 치졸해. 그런데 이때 그 백제에 남아 있었던 당나라 군사가 있었잖아요. 이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 그래서 당나라 군 5,300명의 목을 베는 거야.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 간에는 이제 혈맹 관계였다가 이 문무왕이 당나라 군을 5,300명을 죽이면서 이제 끝난 겁니다. 그 관계는.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제 선전포고를 하죠. 7월 달에 근데 당나라 그 총관이었던 서린기라는 사람이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선전포고와 같이 문무왕한테. 근데 문무왕이 이 서린기에 이런 협박에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전쟁 준비를 한 거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이 문무왕은.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에서 당연히 이제 병사를 군대를 보내게 되죠. 서기 672년입니다. 당나라에서 이제 고관이 이제 병사 10,000명을 끌고 이근행이 이제 병사 30,000명. 그러니까 그 말갈족도 참전했거든요. 거란족하고. 뭐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8만에서 10만 정도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평양에 이제 주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8월에 서기 672년 8월에 이제 신라, 그 당시 이제 고구려 안승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고구려군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쳐 고구려 땅에서 이제 신라 들어온 고구려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이제 이 당나라 군대하고 싸운 겁니다. 근데 이 8월에 성문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신라군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 참패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무왕이 서기 그 다음 해인 서기 673년까지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신라 군대도 만만치 않았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고구려인들까지 잔뜩 들어왔잖아. 그리고 이 고구려인들의 그 싸움 실력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구려 군이 합류를 한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신라, 그 다음에 백제, 어떤 백제에서 이제 항복했던 사람들, 고구려인, 어마어마한 숫자가 불어났을 거 아닙니까, 군대가. 그러니까 충분히 당나라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당나라는 와야 되잖아, 군대를 끌고, 한반도로. 근데 신라군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도 일단 1차전에서는 신라가 집니다. 근데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공방을 벌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고종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문무왕이 이제 한 수 졌고 이제 바로 고개를 숙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계속 이제 싸움이 그냥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문무왕한테 이제 계림주 도독의 관작을 줬잖아요. 그거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674년의 정월에 이제 당나라로 갔던 사신이 와가지고 문무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나라 황제의 말을 전한 겁니다. 고구려의 무리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또한 백제의 옛 땅을 차지했다. 네 맘대로. 문무왕이. 그리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지금 지키게 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 화가 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준 관작 있잖아. 계림주 도독. 이거를 뺏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관작을 뺏은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나라의 그 당 고종의 개가 된 김인문이가 있잖아. 이 김인문이를 갖다가 신라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무왕은 그냥 왕도 아니고 계림주 도독이었어. 도독. 에? 그거마저도 지금 관작을 뺏었단 말이야. 근데 이 당나라에 있었던 그 김춘추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한테는 왕의 자기를 준 거야. 신라 왕이라고. 그리고 이 김인문만 이렇게 보냈냐? 그게 아니고 군대를 더 보낸 겁니다. 김인문한테 딸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저기 저 문무왕 쫓아내고 네가 신라의 왕이 되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삼국사기 김인문 열전에 웃긴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김인문이가 실제적으로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신라로 옵니다. 전투 현장으로 온 겁니다. 근데 그 삼국사기 김인문 열전은요, 김인문이가 이제 당 고종이 야 너 신라 왕으로 하고 가서 싸워 이렇게 했을 때 김인문이가 간곡히 사양을 했대요. 근데 당 고종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당나라 군대하고 왔다는 거야. 김인문 열전에는. 좀 이상합니다.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를. 어쨌든 이때 이제 김인문이가 당나라 군대하고 함께 오자마자 문무왕이 이제 사죄를 하고요, 용서를 빌었대요. 그래서 이제 문무왕한테 줬던 관작 계림주 도독이죠. 그거 다시 줬다는 거야. 그리고 김인문은 중도에서 돌아왔다는 거야. 이게 뭐야?
과연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김인문이가 신라 왕으로 책봉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대랑 당나라 군대랑 함께 보냈어. 쫓아내라고 문무왕을. 근데 문무왕이 사죄했다는 이유로 김인문이가 다시 당나라로 갔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이제 김인문이가 이제 그 당으로 돌아간 시기가 언제냐? 서기 675년 2월이라는 겁니다. 2월. 675년 2월. 근데 어느 기록에도 이 김인문이가 당으로 돌아갔다는 정황이 없어요.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죠. 보통은 나오잖아요, 기록에. 김인문이가 뭐 갔다면, 돌아갔다면. 근데 그런 정황이 없다는 겁니다. 기록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이 675년 2월에요. 이제 뭐 문무왕이 사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김인문이가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675년 9월까지요. 계속 전투를 벌였다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그렇다면은 문무왕이 사죄를 한 게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면 삼국사기 김인문 열전에서 말하는 문무왕이 사죄를 했기 때문에 김인문이가 돌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열전에서는. 근데 문무왕은 계속 전투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김인문이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김인문이는 언제 돌아갔냐? 그러니까 서기 675년 9월에 당나라 연합군과 신라 고구려 연합군의 대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지도에 잠깐 보시면요. 지금의 저 의정부 그쪽이래요. 어쨌든 뭐 학자들이 매소성이라는 이제 성이 있었어요. 매소성. 그러니까 의정부 근처에 여기서 이제 대전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매소성이라는 곳이요. 과연 당군이 당나라 군대가 20만이 여기 매소성에 있었다는 거야. 여기가 지금 매소성이에요. 그러니까 추정만 할 뿐이지 이제 학자들이 여기라니까 이게 매소성인데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20만이 주둔할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나라 군대의 숫자도 잘못됐고요. 오류고요. 그 다음에 이 매소성에서도 전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서기 675년 9월에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인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당나라 군이 대패를 합니다. 신라 고구려 연합군한테. 이때 김인문도 패전했기 때문에 당나라 군대가. 이때 같이 당나라 군대하고 나는 돌아갔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김인문이가 문무왕이 사죄했을 때 돌아간 게 아니라 당나라 군이 패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인문이가 신라로 온 목적이 뭡니까? 문무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그 목적 하에서 온 거야. 근데 당나라 군이 패전했어. 문무왕을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돌아간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맞잖아요. 이때 돌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김인문은. 그렇기 때문에 김인문에 대한 기록이요 4년 후에 나타납니다. 서기 679년입니다. 이때 당나라 황제가 김인문을 갖다가 진군대장군 행 우무이 위 대장군에 임명했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신라 왕까지 줬잖아. 근데 진군대장군. 이거를 봤을 때는 김인문이가 그래도 당 고종의 어떤 명령을 충실히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패전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서기 694년에 쓸쓸히
당나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김인문이가. 자, 여러분, 삼국사기 기록처럼 김인문이가 당 고종이 야 너 신라 왕을 해, 문무왕을 쫓아내고 이랬을 때 김인문이가 과연 이 당 고종의 그 명령을 사양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인문은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당나라인이 됐었고 자기가 신라 왕자라는 걸 훨씬 전에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았구나 하고 이 당 고종의 그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신라 왕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온 겁니다. 신라에. 사양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김인문이가 문무왕, 자기 형하고의 어떤 싸움을 싫어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당 고종의 명령이기 때문에 출전은 해야 돼. 안 했다가는 당 고종한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제 매수성 전투에서 이제 패하고 돌아갔잖아요. 그 이후에 만약에 김인문이가 문무왕하고의 어떤 결투를 멀리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인문은 신라로 왔어야죠. 당나라 생활을 청산하고 신라로 와서 문무왕 자기 형한테 충성을 다 바쳐야만 그 김인문 열전의 내용이 맞다고 보는 거죠. 문무왕하고 싸우기 싫었다, 이 말이 맞는 건데 김인문의 그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로 봤을 때는 김인문은 신라 왕이 되고픈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춘추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간에 어떤 신라 왕을 두고 벌어진 쟁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